첫 아시아계 흑인 여성 대통령의 탄생이냐, 78세 최고령 미국 우선주의 전 대통령의 재집권이냐, 피말리는 접전을 펼쳐온 미국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승패를 가를 경합주가 아직도 초박빙이어서 선거 결과 발표가 늦어지거나 소송전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수 해설위원과 이런 내용과 함께 당선자에 따른 우리나라에 미칠 안보, 외교, 경제 영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조영과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전히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막판까지 엎치락뒤치락 대혼전입니다. 현지 시각 1일 어제 발표된 전국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일단 그래픽으로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그 친트럼프 성향의 라스무센 리포트나 또 친 해리스 성향의 모닝 컨설팅 이 두 개 조사 기관은 제가 제외하고 지금 4개 기관을 올려봤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포인트, 2%포인트 진짜 초박빙입니다. 격차가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승패를 가를 것은 경합주 아니겠습니까? 이제 경합주 여론조사 결과도 한번 보시죠. 이것도 어제 오후, 우리 시간으로 이제 어제 오후에 올라온 것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이제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고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최신의 여론조사 평균값을 매일 업데이트하는 것인데요. 지금 러스트벨트 가운데서 미시간, 위스콘신이 일주일 전에는 트럼프가 앞섰었는데 지금 해리스가 재역전을 해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남쪽의 선벨트의 경우에는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모두 앞서고 있긴 하고 특히 이제 좀 눈에 띄는 것은 조지아, 애리조나 이게 2개 주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져 있죠. 격차가 비교적 안정적인 우위를 트럼프가 2주 연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다 오차 범위 내이기 때문에 지금 경합주에서 누가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사전 투표율도 변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전 투표율이 50%를 넘을 것이라고 하던데 이것은 누구에게 유리하다고 보시나요? 예, 사전 투표율 이제 50% 넘을 걸로 보고 있고요. 여론조사 기관 갤럽에 따르면은 미국의 이번 대선 총 유권자 수가 1억 6,440만 명인데 이 가운데 54% 그러니까 9천만 명 가까이가 사전 투표를 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는 19%에서 29%포인트 사전투표에서 해리스가 앞선다. 해리스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이제 CNN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1일까지 이제 집계가 된 4개 경합주의 사전투표 참여율을 좀 봤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년 전에 비해서 민주당 유권자의 참여율은 좀 줄었습니다. 대신 공화당은 좀 늘어났고요. 그래서 펜실베니아를 제외하고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합주에서 사전 투표율이 높음에 따라서 해리스한테 유리하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투표율의 경우에는요. 일반적으로 이제 투표율이 높을수록 공화당 유권자들이 참여를 더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 해리스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일반론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는 젊은층 여성 그리고 트럼프는 백인 남성 여기서 이제 확고한 우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종별로, 성별로, 연령별로 그러니까 투표율의 높고 낮음에 따른 유불리는 좀 이렇게 현미경처럼 이렇게 좀 꼼꼼히 봐야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해리스가 만약에 이기려면 젊은 층하고 여성 유권자 참여를 막판까지 독려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백인 여성 표가 관건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젊은 층에서는 경합주에서요 한 20%포인트 그리고 여성에서는 한 19%포인트 정도 지금 해리스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이제 투표장 참여가 필요한 것이고요. 지금 백인 여성이 전체 유권자의 한 30%나 됩니다. 근데 지난 이제 그래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2016년, 2020년에는 지금 전부 트럼프에게 더 많은 표를 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해리스가 더 많은 표를 얻게 되면은 굉장히 유리한 고지에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은 전체 유권자의 한 14.8%가 히스패닉이고요. 그리고 흑인은 한 14%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해리스가 10%씩 잃어도 여성 유권 백인 여성이 한 1% 표를 더 가져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상쇄하고 또 남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백인 여성 유권자가 이번에 헬스에게 더 많은 표를 주느냐 아느냐 이게 상당한 관건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리스의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가 여성 발언을 할 때마다 사사건건 지금 반격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그 여성이 좋든 싫든 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트럼프의 실언에 대해서 즉 해리스가 이건 여성 모독이다 하고 맹공을 퍼부었는데 이게 다 여성표를 한 표라도 더 얻으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관련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할까요? 예. I think very offensive to women in terms of not understanding their agency, their authority, their right, and their ability to make decisions about their own lives, including their own bodies. 그리고 이제 해리스 후보가 반 트럼프 공화당 내 반 트럼프 인사들과 이제 공을 들인 것이 보수층에서 뭐 중도 온건파 백인 여성들 그러니까 히든 해리스 표를 좀 얻으려는 거였잖아요. 예. 근데 이상하게 그 노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해리스를 도와온 그러니까 공화당의 정통 보수 원조라 할 수 있는 딕 체니 전 부통령의 딸 리즈 체니에 대해서 그 얼굴에 총을 겨눠야 된다 이런 막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게 과연 히든 해리스에게 상당히 자극을 해서 해리스를 돕는 것이 아닐까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어떤 표심이 가장 중요할까요? 예, 이제 뭐 해리스와 마찬가지로 이제 한 35% 포인트 우위에 있는 백인, 저학력, 저소득, 남성 여기가 이제 콘크리트 지지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투표장에 많이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경합주의 미시간 유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를 낙관해서 투표를 하지 않도록 이제 하기 위해서 그 이들의 투표를 독려를 했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2020년에 한 8%를 얻는데 그친 게 이제 흑인표인데 이번에 흑인 남성표는 해리스로부터 이제 대규모로 지금 이탈한 걸로 여론조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히스패닉 표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가 해리스보다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러니까 히스패닉 표랑 흑인 남성 표를 얼마나 가져오느냐 이것도 이제 승패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합주에서 이들이 이제 불만의 대상이 불법 이민자들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일자리를 빼앗고 이들의 저임금 압박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불법 이민자 이슈를 아주 집요하고 그리고 이제 끝까지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한번 관련 발언을 들어보시도록 하죠. 네. She left 21 million aliens pour across our country, and then she, maybe in a short while, has to go home and she'll get herself a job someplace, who knows.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여성표가 또 지나치게 해리스에게 쏠리면은 자기가 승산이 없어지니까요. 이거 차단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뭐 자신이 시험관 시술의 아버지라 하면서 여성표 환심을 사왔는데 이제 막판에는 그동안 뜸했던 멜라니아 여사까지 나와서 남편이 히틀러가 아니다 이렇게 감싸면서 여성표에 구애를 하기도 했고요. 그럼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자신이 이제 젊은 남성표는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이들이 자주 듣는 세계 최대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주요 이슈로 그러니까 그 주요 이슈에 대해서 이제 6.유세같이 미루면서 한 3시간 가까이, 3시간 넘게 이제 인터뷰를 하기도 한 겁니다. 네. 미국 대선에서는 사실은 승패를 좌우할 주가 50개 주 가운데 7개이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7개고 뭐 6개였던 적도 있고 한데 이 가운데 특히 최대 격전지가 펜실베이니아 주인데 지금 펜실베이니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어제 그 펜실베니아 주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봤거든요. 이제 그래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뭐 동률도 있고 격차가 1%, 2%포인트밖에 안 되고 그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릅니다. 역시 초박빙이죠. 근데 지금 이제 주목할 것이 지금 쓰레기섬 출신으로 폄하된 이제 펜실베니아주의 푸에르토리코 출신 유권자가 한 40여만 명 됩니다. 근데 2020년에 바이든 후보가 고향인 펜실베니아에서 이길 때 3만 4천 표 차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40여만 표가 과연 이제 헬스에게 얼마나 쏠리느냐 이게 이제 관심인데요. 지금 그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슈퍼스타죠. 제니퍼 로페스 그리고 이제 푸에르토리코령의 언론사들, 유력 언론사들이 지금 해리스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어떤 효과를 일으킬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펜실베니아
승패가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를 의식해서 지금 펜실베니아 당국은 부인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가짜 우편 투표 용지가 예. 발견됐다 뭐 하면서 선거 사기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이제 불복의 밑자락을 까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 트럼프 자신도 그만큼 펜실베니아가 초박빙이다. 이걸 예. 인정하고 있는 이제 반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럼 미국 대선 일정도 좀 살펴보죠.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투표만 24시간에 걸쳐 진행되죠. 뭐 그렇죠. 시차도 있고 그렇죠. 50개 주마다 또 주별 규칙도 다르고 한데 일단 우리 시간으로 5일 0시, 우리 시간 현지 시각 5일 0시, 우리 시간 오후 2시에 시작이 되고 하루 뒤에 끝나는데요. 당선자 윤곽은 그럼 언제쯤 나올까요? 이제 미국도 이제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이제 대선 투표가 마감되자마자 이제 출구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발표하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번 같은 경우는 4개 방송사가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CNN, MBC, ABC, CBS 이게 4개 풀이 해서 예. 우리 시간으로 6일 오전부터 이제 표본 주를 이렇게 그게 한 20여 개 주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 주별로 이제 차례차례 발표를 하는데 예. 이때 7개 경합주도 발표하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당선자 윤곽이 그때 드러날 수가 있겠는데 예. 그건 이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표로 이것이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개표란 게 지금 보니까 워낙 예. 초박빙이다 보니까 예. 아주 느린 거북이 걸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 이유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이제 경합주 애리조나주의 경우에는 그게 우편 투표가 지금 많이 됐잖아요. 근데 예. 그 투표함을 대선일에 이제부터 개봉을 한다는 것인데 예. 이제 애리조나주가 이제 지역이 넓다 보니까 예. 최장 13일까지 걸릴 수 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펜실베니아 그다음에 위스콘신 마찬가지로 이 경합주인데 네. 여기도 이제 우편 투표함을 사전에 개봉해서 집계하면 좋은데 그렇지 네. 않고 대선일 날 이렇게 개봉을 합니다. 네. 그리고 네바다 같은 경우는 심지어 대선일로부터 나흘 뒤인 9일 날 도착한 우편 투표함도 개봉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뭐냐면은 예. 지금 이제 뭐 경합주에서는 박빙 0.5%포인트, 1%포인트 이내에 예. 초박빙 승부가 날 경우에 예. 자동으로 재검표를 하거나 요청이 있으면 재검표를 하도록 지금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재검표 결과에 아름다운 승복이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또 불복하면 소송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러다 보면 이제 다음 달 17일이 이제 선거인단을 꾸려서 투표를 해서 대통령 당선을 확정지어야 되는데 이때까지도 선거인단이 이제 정해지지가 않으면은 예. 대혼란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예. 지금 이제 뭐 대선 상황을 보면 이번에 뭐 이런 선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초박빙인데다가 막말, 암살 시도까지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더 큰 이런 대선 후에 이제 폭력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또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요. 네. 지금 이제 방화로 보이는 우편 투표함 화재 사건이 있었던 워싱턴주의 경우는요. 예. 근데 대선 후에 예. 폭력 사태가 벌어질 것에 대비해서 주 방위군에게 비상 대기령이 발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거 소송전도 지금 잇따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AP통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미국 유권자 10명 가운데 8명 정도 되는 76%가 대선 후 뭐 폭력 시도와 같은 후유증을 겪을 것이다. 이런 예. 조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미칠 영향도 궁금한데요. 이제 해리스가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에 따라서 외교, 안보, 경제 영향 간략히 짚어주시죠. 네. 뭐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이 될 경우에는 한미 동맹에 기조가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경랑일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취임하자마자 이제 우크라이나전을 종식시키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 북한군 참전이나 또는 우리의 우크라이나 지원 같은 것이 이제 협상 국면을 맞을 공산이 크죠. 예. 그리고 2026년부터 이제 지금 8.3% 올려서 1조 5천억여 원이 되는 이제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해리스 부통령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뭔 소리냐 9배는 증액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13조 원 정도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기 그렇죠. 때문에 여기에 예. 따른 이제 재협상이라든가 증액 압박이 있을 공산이 크고요. 또 이 과정에서 뭐 주한미군 감축이라든가 또 중국 견제라는 식으로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경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뭐 김정은과 친하고 앞으로도 잘 지낸다고 했으니까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면에서만 놓고 봤을 때도 이제 보호무역주의라는 방향은 서로 같긴 하지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훨씬 더 이제 과격하고 급진적이어서 예. 우리나라의 뭐 10%에서 20%의 고유 관세를 매기면서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그렇죠. 예. 축소나 뭐 폐지 그러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이제 보조금 중단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철저히 대비를 해야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뭐 어느 후보가 이길지 알 수 없으니까요. 좀 그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해서는 예. 제가 대선일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종수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